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쿄, 싱가포르 찍고 런던으로 기재부 세계 국채지수 편입 7월 승부수. 기획재정부가 세계 국채지수 9월 편입을 위해 도쿄, 싱가포르, 런던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국채 투자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GBI 편입이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이들 투자자들이 한 달가량의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다음 달 전에 승부를 보겠다며 7월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기재부의 기민한 움직임은 글로벌 운영사들 간 회의를 통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데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차 탓에 한국 국채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은 오는 9월보다 빨라야 2025년 3월에나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종 OTT, 티빙 웨이브 합병 협상 결렬. 넷플릭스 독주를 막을 카드로 주목을 받았던 토종 OTT, CJ ENM의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 간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간 합병을 위한 협상이 구체적인 합병 비율, 전환사채 상환 분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티빙 측 주요 주주인 SL을 중앙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협상 결렬의 핵심적인 이유로 꼽힌 SLL 중앙 측의 요구는 타 방송사와 다른 공급 조건, 즉 더 많은 공급 대가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협상 관계자는 일부 지분 현금화 요구까지도 CJ가 수용했지만 공급 조건 상향은 이견을 좁힐 수 없어 합병이 끝내 무산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반기 첫 금통위 개최, 무게 쏠리는 금리 동결. 금일 첫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시장에선 12회 연속으로 기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 금리를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도 현 수준 연 3.5%의 기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금투협 측은 물가 오름세가 완연히 둔화하며 긴축 완화 조건이 점차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재확인돼 7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느리지만 연일 연고점 코스피 서머랠리 기대감 쑥.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한 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하기 전 코스피가 2,900을 넘어 3,000을 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시작된 2분기 어닝 시즌이 코스피의 상승세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환율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호재에 주목하면서 보통 대형 수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오고 내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뒤이어 진행되는 만큼 7월까지 수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 TSMC의 매출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게 되면서 밤에 열렸던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힘을 좀 보태줬습니다. 금리 인하는 대선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인플레 2% 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겠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좀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7번째, S&P 500 같은 경우는 31번째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6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는 기분은 좋지만 어제 우리나라 시장 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한 중반 정도였나요? 이제 조금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답답했는데요. 일단 어제 마감상은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간신히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외국으로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같은 느낌.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6거래일 연속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물 조금 수급사항이 꼬이면서 지금 코스닥은 아직도 조금 외면을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다들 너무 바쁘다.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아침에 올랐던 섹터들 있죠. 원전, 그리고 또 ESS,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갑자기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또 조정을 받다가 또 핫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방산 하루가 매우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순매수가 빠르게 도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피해자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계속 어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뇌동매매를 조심해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한테 긍정적인 부분은 파월 의장이 깜빡이를 돌렸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돌렸고요.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지금 이 순환매가 빨리 도는 순간에 단기 투자 관점으로 잘못 물리시면은 또 하반기 우리나라 시장 2,900, 3,000포인트 달려갈 때 또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이어서 청문회 모두 마쳤고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규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화상으로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김선규 전문가님이 일전에 승부주로 보여주셨던 우리 LS가 또 사고를 쳤거든요. LS가 이제 미국에서 LS전선이 해상전력 설비에다 투자를 큰 규모로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최대 그 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이 전력 관련된 이제 수주를 이제 우리 LS전선이 받을 수 있다는 또 기대감으로 LS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덩달아서 이제 전력 설비주까지 올랐습니다. 자, 일단 LS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LS가 지금 상당히 재밌게 나왔죠.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급락 나왔을 때 이때 물량 놓치신 분들 굉장히 후회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해서 표시했던 이 부분에서 급락이 나왔죠. 자, 그랬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대략 한 10거래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상승하는 모습, 특히 어제 같은 경우 15% 넘게 가까이, 15% 가까이 지금 이렇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력 설비주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선이 부족하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구리가 앞으로 6년 이내에 지금 거의 시장의 재고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구리가 금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그 원소, 그러니까 원자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현재 LS 자리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모습, 즉 14만 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보통 이제 우리 낚싯바늘 패턴이라 보통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돌아서 낚싯바늘 같이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자리가 다시 나왔고 이전에 있던 전 고점 자리 쉽게 얘기해서 19만 원대 이 근처까지는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다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신규로 다시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입니다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 사실 그 3월에 제가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들고 갔던 분들은 한 70% 가까이 이미 이 수익을 한번 보셨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여기에서 전 고점을 향해 가는 자리니까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대략 한 20% 이상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 테마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주는 끝까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아무튼 지금도 20% 이상 상승 여력에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LS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제안해 주셨던 바이오니아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음봉을 냈지만 일단 이 다이어트 유산균 제품이죠. 건기식 관련돼 가지고 일단 바이오니아는 앞으로 꾸준히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대응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바이오니아 이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사셨다가 이제 쭉 빠져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때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현재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래량. 자, 여기서 거래량 나온 대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전에 있던 또 여기에 깔려있던 이런 거래량이 또 지금 있죠. 자, 그러니까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충분히 43,000원, 44,000원 자리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5일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사실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조정 나오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특히 급등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서 봤을 때 다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료 자체가 상당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보면은 조만간 지금 7월이 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놀라지 마시고 쭉 홀딩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주셨던 바이오니아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5일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제 시간 외의 종목들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정규장에 이어서 원전과 전력 관련주들도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갔고요.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들도 시간 외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문가님 시간외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재룡산업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기서 재룡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생명전기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 고전압, 그 직류 전선, 쉽게 얘기해서 500kW, 50만 볼트짜리죠. 500kV짜리 HVDC, 즉 고전압 직류 송전선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 회사가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송전 선로에 대한 금구류를 개발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그 전선이 있으면 전선들을 설치할 때 거기에 받쳐주는 각종 그 액세서리들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 그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런 그 조그마한 이런 전선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큰 대형 그 전선이기 때문에 이들을 받치려고 그러면 상당히 크고 또 굉장히 튼튼한 그런 그 액세서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송전선에 대한 금구류를 관련된 종목이 일단 생명전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룡산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봤을 때는 양산이 조만간 진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급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5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온 자리가 한번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동이 두 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파동에서 쉬어갔다가 다시 꺾어져서 올라가는 자리, 즉 세 번째 파동이 나오는 자리인데 세 번째 파동이 보통 크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파동이 길다라는 것이 보통 엘리어트 파동의 특징이지만 최근 그 특징들,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면은 3파장에서 좀 더 길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지금 들어오는 이 자리. 자, 여기서 들어왔다 다시 여기서 또 기관의 수급이 또 지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최근 들어서 6월에 들어오면서 7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산업도 역시 재룡전기와 같이 해가지고서 전력설비 그다음에 전선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종목도 굉장히 잘 간다. 즉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서 파동을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지금 현재 자리 8,8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보면은 이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올라간 자리였기 때문에 세 번째 파동에서 올라가는 자리는 대략 한 13,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에서 재룡산업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섹터랑 종목들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제 시장 안에서는 원전주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 잘 갔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전력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섹터들이 앞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태양광, 풍력 이 세 가지 관련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지금 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패키징하고 그다음 검사 장비 관련주들 이제 다시 이제 움직임이 들어오고 조정받고 다시 쉬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서 요 5가지 섹터를 오늘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자,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제 다시금 서서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또 이제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부터 먼저 한번 보죠. 에코프로를 먼저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대략 5월부터 해서 4월 말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2달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 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액면 분할하기 전에 55만 원짜리, 즉 지금 현재 11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11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과연 ESS에 의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9월에 있을 폐배터리 이슈에 관해서 넘어가느냐, 이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요거를 잘 지켜보실 것을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손해보험 관련해서 특히 보험 중에서 손해보험, 손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이 오늘 섹터를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서 승부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메커스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승부주에서 보는 거.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역시 쉬어갔던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를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뽑는 승부주는 일단 메커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비메모리 관련된 그런 관련 종목이고, 이 종목이 특히 재밌는 게 그 외부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그게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업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돼서 PLD라든가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라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 지금 협력업체라고 하는 걸 보기 그렇고 지금 도입하는 총판의 개념인데, 총판을 하는 업체가 어디가 있냐면 AMD, 즉 엑셀링스라든가 자일링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일본의 르네사스, 그 다음에 또 메이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제품을 수입 공급을 또 이제 독점으로 수입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회사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그 회사에 필요한 그 여러 솔루션들을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해 준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AI가 좀 더 진행이 되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자, 저점을 잡았죠. 여기서 저점 10,000원대에서 거의 저점을 잡은 상태를 볼 수 있고, 특히 재밌는 거 여기 보면은 자, 두 번에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를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 21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 1,400원 시초가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았는데 짧게 잡은 자리가 12,600원짜리. 자, 여기서 1차 목표가로는 여기 12,600원짜리까지 우선 보고 있고요. 이 자리를 만약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 자, 18,000원대까지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2차 목표가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손절가는 여기 이때 10,000원 이 자리를 한번 보고, 만약 10,000원이 무너지면 조금 더 아래 자리에서, 즉 8,8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근데 전문가님이 오늘 ESS 쪽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립니다. 어제 이제 ESS 관련돼 가지고 한중 CNS, 신성 ST랑 서진 시스템 쪽에 조금 반등이 나가다가 좀 윗골이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전력 관련된 패러다임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도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ESS 쪽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ESS 관련된 종목들, 모든 종목들 한중 CNS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지금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쪽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SS 관련주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사셔도 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3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랬죠. ESS, 폐배터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전고체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는 서서히 지금 바로 실현이 가능한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되고, 특히 제가 한중 CNS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던 적이, 상한가 한번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AESS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ESS 관련주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또 꼬리를 좀 많이 달았다라는 부분은 유념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승부주로 매커스 주셨고요. 쉬어갔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매커스 오늘 승부주로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2,6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네, 오늘 여기까지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승부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유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어저께 또 유창희 대표님이 승부주로 보여주신 종목 승부주 한번 봐야겠죠. 어제 또 ESS 쪽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서진 시스템 어제 4.11% 수익률 거뒀습니다. 아주 준수한 수익률 거뒀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제 ESS 쪽이 네. 다 전반적으로 한중 CNS랑 뭐 네, YM텍. YN텍 다 보면 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근데 시장이 ESS가 문제가 아니라 순환매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치고 빠지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고, 사실 어저께 YM텍 같은 경우는 ESS에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그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뭐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올라온 건데 좀 과하게 오른 부분들이 좀 있죠. 한중 그 NC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기업들은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거래량이 없다가 좀 단기 이슈가 발생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윗꼬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ESS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온 회사고 계속 우상향을 해온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막판에 원래는 한 오후 1시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는데 막판 2시간 남겨놓고 조금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지금 계속해서 3만 원을 지켜주면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삼성 SDI가 아직 계약은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삼성 SDI가 일단 대규모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서진 시스템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꼭 삼성 SD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기업하고 선두 기업이죠. ES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계속 그들 기업하고 이제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여전히 나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셨고요. 어쨌든 물려도 ESS 같이 약간 앞으로의 먹거리가 있는 쪽에 물려도 걱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무조건 그렇다고 뭐 손해를 보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배터리 쪽을 보신다라면 ESS라든지 고성능 배터리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그런 쪽은 조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못 간다 해서 다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은 6월 초반하고 좀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또 광물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광물에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네. 3년 내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미국 보조금도 박탈당한다 그쵸. 이런 얘기들 때문에 네. 어제 뭐 리튬 관련주도 좀 오르는 것 같던데요. 네. 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조금은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왔어요. 일단은 전기차 캐즘이 아주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점유율은 좀 높아지고 있지만 판매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에서 50%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조금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업이 좋아지면서 좀 가격이 오르든가 아니면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뭐 광물이라든지 혹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전히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반등을 노리고 노리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배터리 관련해서는 투자를 좀 뒤로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시지만 어쨌든 저는 2차 전지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뭔가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가요. 이제 뭐 어제 노조 파업이 무기한 파업 선언을 하면서 이제 어제 이제 장 말미에 이제 HBM 생산 라인까지 중단이 목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삼성전자 버티고 있거든요. 네. 유차인 대표님 견해는 어떤가요? 뭐 파업이 이제 초반에는 네. 서로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한다 생각. 자극적으로 가다. 네, 자극적으로 간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협상의 우위를 점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이슈들은 꼭 삼성전자는 거의 처음이죠. 하지만 현대차 6년 연속 지금 파업 안 하고 임금 협상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현대차 노조 이 쟁토의 계절이라 그럴까요? 가을 정도 오면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분위기였지만 막상 그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하락을 한다든가 뭐 매출 성장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꼭 현대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노조 파업 이제 이게 조금 더 뉴스들이 좀 과격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또 그 밑에서는 물밑샷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는 주식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우리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기아를 승부주로 주신 적이 있어서 네. 현대차랑 기아 함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 법인 쪽에서 판매량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현대차가 3% 정도까지 밀렸다가 일단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기아는 약보합 수준에서 그러나 대다수의 시간을 좀 마이너스권에서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면 오히려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그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약간 조작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이슈들이 우리 수출 데이터를 본다면 만약에 그전에 의구심이 있었던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수출 데이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된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생산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잘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미국 조지아나 쪽에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멕시코 쪽에 소형차 생산 라인을 EV 라인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수출 데이터 6월 달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조작이 6월 달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어떤 판매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징금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판매량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요타처럼 인증을 조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여기에 의해서 주가가 좀 흔들림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약간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어제도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 뭐 그 파운더리 쪽에 웨이퍼 문제가 생겨가지고 드러냈다. 뭐 그래서 뭐 손실이 1조다. 뭐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왔지만 오히려 그걸 이겨내고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엔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고 본다라면 저는 현대차그룹 모아간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타이밍은 한 7월 한 말 정도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월 달에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세 그러면서 한 다음 주 후반 다다음 주부터는 조금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저도 기아차랑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좋다. 그리고 유창희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차도 좋지만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판매 실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유창희 대표님 네. 시프트업 올해 이제 네. IPO 관련된 회사들 중에 거의 뭐 번골의 수준이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게임주 큰 거 하나 오는데 네. 저는 어차피 뭐 따따상 갑니까 이런 질문보다도 네. 전반적으로 이 시프트업 효과가 오늘 어쨌든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우리 게임주들 있잖아요. 네. 조금 훈풍을 줄 수 있을지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는 이제 신작 효과를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 말미에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이번에 시프트업 효과를 좀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시프트업이 상장된다고 해서 다른 게임주들이 동시에 오를까라고 생각한다면 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아쉽지만 자금 유동성이 좀 한계가 있는 주식시장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프트업이
정말 흥행을 한다. 그러면 수급이 다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은 또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그럴 수도 없다 있겠군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 관련된 뭐 펀드라든지 뭐 ETF 자금이 엄청나게 막 큰 반도체처럼 큰 이익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자금을 매도를 해서 또 가야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다른 게임주들은 조금 소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붐업해서 같이 가려면 전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1분기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들을 게임사들이 발표를 해주면서 주가가 짧게나마 정말 짧았죠. 한 2주 정도, 한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 조금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줬었는데 보여줬다는 걸 감안하신다라면 조금 우리가 트렌드가 변화된 거, 예를 들어서 콘솔 게임이라든지 시프터 게임 저도 알게 모르게 한번 해봤더라고요. 저도 스텔라 블레이드 네, 그거 해봤습니다.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임들의 흐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고 강점이 있는 기업은 시프트업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MMORPG만 만든 회사가 시프트업이 오른다고 해서 오를까라고 본다라면 조금 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어로 불리는 스프트업이 오늘 또 상장을 하니까요. 게임주의 흐름까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이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중요, 거침없는 상승을 보이는 바이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네. 요즘 제약 바이오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네. 고점 아닌가라고 했더니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7월 달에 하반기 어떤 걸 보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바이오주가 의외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CDMO 그리고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신약이 단순 신약을 넘어서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요즘엔 뭐 비만 치료제 뭐 우리 이거 관련해서 일합니다고 뭐 하면 주가가 급등을 뛰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HLB 글로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주가도 반응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항체 ADC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게 과거와 다른 패턴은 뭐냐면 과거에는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거 개발합니다. 관련돼서 신물질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일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뭐 어디가 또 개발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면 지금은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 이슈가 있는 기업들,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신약 관련해서는 뭐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고비를 마시긴 했지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연말 정도에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유한양행 당장 이제 8월 달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몇몇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 제품들은 지금 판매가 시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완전히 처음부터 약을 개발하면서 임상을 기다리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FDA 승인을 여러 우리나라 제품들이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HBM을 거의 독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이미지가 상당히 글로벌하게 좀 달라지게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핵심은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제네릭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작용이죠. 어찌되었든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 약물 지속 효과 시간을 좀 길게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아마 이 주사를 맞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그런 성분들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강점이 갖고 있는 기업들, 뭐 팩트론, 거침없는 상승세 계속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비만하고 엮이진 않지만 어쨌든 제형 주사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제로 변환시키는 이런 여러 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을거리 ADC 이중항체 시장인 것 같아요. 원래 이중항체 시장은 리가켄바이오, 뭐 ABL 바이오 몇 개 기업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리가켄바이오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조금 시장 재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러한 사례가 뭐냐면 유한양행이 프로젠하고 협업을 해서 AD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다른 기업들도 관련돼서 조금 계속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AD 시장은 단순하게 초기에 어떤 파이프라인 특허 물질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느 한 회사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 뭐 국내 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협업을 하면서 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분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은 약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지만 좀 ADC 이중항체 쪽이 조금 더 개발이 된다, 잘 성장을 한다라면 이게 비만 쪽으로도 연관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지금 뭐 뉴스들 보면은 11월이면 통과된다. 뭐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일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대웅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시장에 진출하겠다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더 잘 알죠. 그 전에는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아예 이제 11월에 통과 가능성이 거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4, 5년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면 이쪽에 대해서 크게 새로운 먹을 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관련된 움직임을 분주하게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꾸준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제약바이오 이슈 자주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네. 조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창현 대표님 제가 오늘 좀 네. 뽑아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키워드가 좀 3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신약, 네. 신약은 이제 대표 주자가 알테오젠이나 네. 삼천당 제약, 유한양행 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DMO 관련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등이 있는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이란 키워드로 가는 친구들이 지금 중해제약이나 네. HK 이노엔 네. 그 정도 종근당 정도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3가지 키워드 안에서 종목들이 지금 급등락을 하는데 유창현 대표님이 여기서 좀 손을 들어준다면 어떤 키워드를 손에 들어주실 겁니까? 뭐 사실은 다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은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왜냐면 알테오젠은 이 주사제 변환 관련해서 유일한 회사예요. 물론 다른 회사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거의 뭐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관련돼서 기술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일정 부분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대안주가 없다 보니까 알테오젠은 좀 쉬고 오히려 다른 섹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AD 시장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은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본다라면 뭐 펩트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대장주죠. 펩트론이 지난 그 45,000원 이 자리가 사실은 작년
작년 8월 달부터 돌파를 못했었던 자리인데 이걸 7월 달에 돌파를 한 것이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8만 원 이상으로 1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론도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한 6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본다라면 최근에 떠오르는 게 이제 삼청당 제약이죠. 삼청당 제약이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슈가 좀 지난 그 6월 달에 6월 18일에 그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공장 증설 자본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왔는데 지금 100%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삼천장 제약보다는 뭐 팩트론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DA에 관련돼서는 전 유한양의 오스코테 계속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키워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목을 좀 가리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오늘 키워드에 맞춰서 종목들, 봐야 할 종목들 잘 가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HK 이노엔 선정해 주셨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키워드보다는 오히려 좀 전통 제약 바이오주라고 봐야 할까요? 이 종목을 또 선정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시는군요. 컨디션. 네. 네. 저도 항상 술 먹기 전에 네. 먹는 게 컨디션 네. 하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통에 캔에 들어있는 거 그 두 개를 주로 애용을 하는데 일단은 HK 이노엔의 그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도 한 970억, 한 1,000억 원대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이 HK 이노엔이 한 1조가 조금 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싼 건 아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약점은 현금 창출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어떤 연간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신약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이 8,000%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관련돼서 전문 의약품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중항체 자가 면역 질환 신약 물질을 수출한 건이 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9,900억 달러 정도의 판매가 계약을 맺은 거니까요. 그래서 네, 어쨌든 1조 원 정도, 1조 3천억 정도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아마 초기 그 계약금이 하반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또 내년에 순차적으로 이 성분들이 좀 괜찮다라는 분석이 된다라면 로열티가 순차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었던 부분들, 이거는 뭐 약의 판매와 관계없죠. 연구 결과, 임상 결과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6월 17일에 한번 주가 급등락을 하고 나서 사실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것도 결국 AD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HK 이노엔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쪽에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올라오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캡이죠. 아까 컨디션 말씀하셨는데 K캡이 약간 위장약입니다. 이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3억 정도 예상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K캡이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주사제 형식으로 판매가 됩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게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맞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FDA 승인도 좀 기다리고 좀 있는데요. 미국 파트너사가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빠르면 내년 말 정도 그리고 2026년 초에는 시판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면 충분히
매출 급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뭐 전문 의약품, ADC 또 K캡의 미국 진출 가능성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면 저는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면 5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지난번 고점 작년 10월, 올 1월 때 고점이 47,000원, 45,000원인데 여기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특히 이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3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동안 조금 시장에 주목받지 못했었던 하지만 알짜배기 HK 이노엔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알짜배기 표현해 주신 HK 이노엔 꼽아주셨습니다. 특히나 2분기 OP가 YY 대비해서 57% 이상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실적 이후에 또 흐름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재룡산업의 움직임 오늘 시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거침없는 상승을 보이는 바이오주 살펴봤고요. 오늘의 승부주로는 메커스 그리고 HK 이노엔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